과거와 현재의 만남 함께하는 박사입니다. 오늘도 같이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고려의 멸망까지 수업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고려 초기부터 고려 중기 그리고 고려 후기까지 우리가 쭉 배웠는데, 이제 총괄하는 수업으로 고려 시대 전반에 대해서 문화가 어땠는지 한번 학습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종교와 학문입니다. 종교로 우리가 배운 게 바로 불교를 배웠었죠. 그리고 학문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유학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좀 더 붙여서 우리가 도교라는 것도 우리가 통일신라 말기에 있었고, 또한 여기에 비슷한 게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유학으로 먼저 들어오겠습니다. 자, 유학은 기본적으로 정치와 교육에서 많이 활약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학을 시험 봤던 제도가 있었죠. 바로 과거제라고 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나나요? 예, 광종 때부터 시행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후주에서 귀화한 관료인 쌍기의 건의로 인해서 시행되었던 이 과거제는 결국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고려의 과거제는 광종 때 귀화한 후주의 쌍기의 건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관리 등용에는 과거 시험 및 υμ서 제도 등이 있었으며 특히 문과가 중요했다고 본다. 문장력을 시험 보는 제술과 경전의 암기 정도를 평가하는 명경과로 대충 분리가 되며 잡과 승과도 있었다. 국립대학은 국자감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은 향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개경은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관료적인 성격인데요. 이제 초기에는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경전 연구가 중요했으나, 좀 더 귀족의 성장을 하면서 나름 이제 귀족 안에서 유교의 학문을 겨루는 이제 능력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신화 문장을 짓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통해서 논술 능력이 더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도 이제 명경과 제술이 있다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요. 점점 가면서 제술이 좀 더 중요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학문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게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계사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한다. 그래서 대의명분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학문인데요. 대의명분 중시. 당시 이제 원간섭기 때 신진사대부가 좀 더 이제 이런 명분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성리학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불교가 쇠퇴하고 이제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거를 신진사대부가 수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우리가 불교를 배워야 하는데, 불교보다 먼저 도교와 풍수지리설을 좀 배우고 가겠습니다. 밑에 먼저 하겠습니다. 자, 도교는 원래 삼국시대부터 받아들여졌죠. 도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백가의 도가와 그 다음에 이제 청담사상이라고 하는 게 위진남북조 시대 때 합쳐지면서 종교로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도교는 바로 불로장생과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종교로 발전되게 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고려 왕실에서는 도교 행사도 많이 열었습니다. 그 도교 행사로서는 이제 밑에 있는 팔관회가 있는데, 이 팔관회는 원래 불교 의식인데 이게 도교적 성격도 같이 끼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 종교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도교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종교 행사. 자, 그러면서 이제 국태편안 행사라고 해서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는 도교 행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리설도 있는데, 이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는 명당
혹시 영화 명당을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배산임수 지형도 명당이라고 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풍수지리설이 명당에 이제 그런 관련된 사상이다. 그리고 서경 천도운동 묘청의 난으로 대표되는 이런 주장도 결국 풍수지리설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수지리설은 통일신라 말에 유행했던 사상으로 후삼국의 성립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호족의 지지를 많이 받았으며 새로운 사회의 등장을 추구한 시기에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토속 지상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고려 시대 가장 중요한 종교는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자, 불교가 어떻게 이제 발전하게 되었는지 보면 우리가 승과라는 걸 배운 적이 있죠. 그죠? 이 승과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교종선과 선종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종을 시험 보는 게 있고요. 선종을 시험 보는 게 있었습니다. 이 통과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좀 인정받는 승려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승려라고 하면 곡사와 왕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사 왕사를 두었고 그다음 불교 행사로서 연등회 그리고 팔관회를 이제 하면서 이제 백성 통합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성격이 좀 있겠죠, 그죠? 행사를 해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이제 같은 이념으로 이제 꾸려가는 그런 통합적 성격을 이제 했었고 또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바로 대장경 간행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마 여러분 호국 불교라고 따로 예전에 배웠던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란 침입 때 만들어낸 초조 대장경 거란이죠. 그리고 몽골 침략 때 만들어냈던 제조 대장경 이 제조 대장경은 다른 말로 팔만 대장경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이에요. 바로 이 주제는 따로 하겠습니다. 불교의 통합입니다. 불교가 원래 교종과 선종으로 갈려져 있었죠, 그죠? 자, 이때 이제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의천과 진울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의천과 진울. 자, 의천과 진울은 어떤 걸 하냐? 첫 번째, 바로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다음, 그 다음에 천태종, 해동 천태종을 창시해서 선종을 통합한다. 그러니까 요 말이 중요해요.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한다. 그러니까 먼저 분리되어 있던 교종을 통합하는 거예요. 사실 교종도 5교라고 해서 5개의 교파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진 않았는데 아마 예전에 통일신라 불교할 때 선생님이 표를 하나 보여줬을 거예요. 거기 안에 보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5교 중에서 화엄정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었던 교정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해서 이제 교종이에요. 그래서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의천이 죽은 다음에 다시 교단은 분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통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무신 집권기가 되었을 때 이 무신들은 아무래도 좀 교정은 책을 공부하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선종이 좀 중심이 되었었는데 이런 이제 무신 집권기에 불교가 무신과 또 진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원 토지를 많이 겸병을 하면서 세속화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유럽 배울 때 그 수도원 개혁 운동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 이제 종교가 이제 세속과 좀 친해지면서 이제 나름 개혁 운동을 하잖아요. 진울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속화를 비판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 주장하며 개혁 운동을 펼쳤다. 이 개혁은 뭐냐? 바로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포용한다. 이름은 선교일치입니다. 요때에 나왔던 종파 이름은 조계종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개혁운동은 수선사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려는 불교계의 통합운동이 있던 시기였다. 대각국사의천은 해동 천태종을 위시한 교종 중심의 통합운동을, 고조국사 진울은 수선사를 제창하여 결사운동을 주장하고 이후 조계종 중심의 불교계로 큰 움직임이 있었다고 본다. 근데 이제 이런 개혁이 썩 잘 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원 간섭기 때 이르러서 불교계의 개혁은 사라지고 권문세족과 연결되었다. 그러면 다음에 권문세족과 대립되었던 신진사대부는 불교를 썩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주도가 되어서 건국한 조선에서는 불교를 썩 이제 정식 종교나 또는 이제 큰 행사로 모시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배울 게 이제 고려 문화 부분에서 불교 예술입니다. 자, 불교 예술 뭐가 있습니까? 일단 먼저 불탑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수업을 해보죠. 첫 번째, 불상부터 먼저 할까요? 불상. 이 불상은 이제 철불, 대형 철불도 많고 그 다음에 거대한 석불도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 이제 수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아마 그 호족이 조금 중심이 되어서 이제 건립을 한 불상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상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석탑. 석탑은 이제 다각다층 탑이 좀 유행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각다층 탑의 대표적인 탑은 평창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있다. 그리고 이제 10층 석탑처럼 원의 영향을 받은 석탑도 있다. 참고로 이 석탑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고 수업을 할 겁니다. 승탑이라고 하는 건요, 선종승려의 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좀 낮은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팔각 원당형이라고 해서 이런 탑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승탑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사원을 보겠습니다. 이 사원은 이제 요런 사원이 대표적이죠.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우리나라 최초의 목조 건축물이다 라고 보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석사 대웅전이 대표적인데요. 베를린 기둥과 주심포 양식 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을 좀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베를린 기둥과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기둥 하나에 공포 하나가 있는 주심포 양식. 하지만 성불사 응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기둥 사이사이에 공포가 좀 많다라고 하는, 공포가 보통 한 개 더 있습니다. 한 개 또는 3개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건물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불화죠. 불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고급화된 재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비단 바탕에 금가루 등의 광물성 안료.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다가가고자 하는 이상 세계를 표현했다. 극락 세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좀 더 이제 귀족과 연결되는 불교를 잘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귀족 세계를 잘 드러내면서도 무역을 잘 보여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청자와 공예입니다. 특히 이제 무역과 관계되는 이제 문화인데요. 청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병난도를 통해서 송나라와 또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먼저 시작된 청자가 고려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11세기부터 나름 이제 고려 청자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1세기에는 순청자를 주로 만들었다면
12세기경에는 중요하죠. 상감청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죠? 요거 알아두셔야 되죠. 상감청자. 상감법은 이제 여러분이 미술 시간에 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공예에서는 좀 이제 은입사라고 하는 이제 기법이 있습니다. 나름 이제 은실을 이제 잡아서 박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나전 칠기 공예가 좀 유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전 칠기는 밑에서 보면 이 염주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칠기상이라고 있었어요. 그 우리 밥 먹는 밥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밥상에도 칠기가 있는데, 이런 거 좀 미술 공부하시면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탑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에 자세하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면 좋고, 안동 이천동 바이 열의 입상, 그리고 관촉사 석조 모의를 보살 입상, 요런 부분 이제 대형 이제 불상이다. 요런 거 알아두시면 좋고, 그다음에 불화 위 그리고 청자, 요런 부분도 수업 시간에 할 건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계속 쭉 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또 계속 교류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류 부분에서 청자와 금속 공예 말고도 예술, 음악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하는데, 특히 그림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송나라 사대부가 이제 영향을 주었던 화풍이 있습니다. 산수 화풍도 있고, 그 다음에 사군자 중심의 문인화도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사군자가 나온 게 아니라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쓰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술작품 중에서는 천산대렵도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천산대렵도는 변발을 한 기마 인물이 사냥을 하는 모습이 그려진 것으로 공민왕이 그렸다고 전해진다. 당시 몽골풍이 유행한 것을 보여주며 고구려의 전통도 엿볼 수 있다. 글씨에서는 이제 구양순체를 좀 알아두시면 좋고, 탄연 한번 체크해 두십시다. 다음 음악 부분은 이제 아악, 송나라에서 수입된 대성악이 궁중음악인 아악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 다음에 이제 그 국어 시간에 배울 텐데 그 고려 소교, 이제 고려 가요가 아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보면 인쇄술과 역사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추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함께하는 역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